안녕하세요. 11월 4일 장이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 현황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승리를 하던 간에 상관없이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주식에 꾸준히 같이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이슈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끝까지 어느 쪽이 승리할지 현재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마지막 우편 투표까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좀 복잡하지만요. 이 중에서도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저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뉴딜 관련 종목들이 급상승하였는데요. 오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관한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5G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뉴딜 종목이 큰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5G 종목이 다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 급락에 대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변동성은 끝없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히토류 관련주에 대한 테마에 승부를 걸어보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흐름 속에서요. IT 관련 주식,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약했던 바이오 주식들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큰 좀 종목에 바이오 주식들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개별 종목으로서 또 강한 종목들, 신규 바이오 종목들에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K케미칼,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이러한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개별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기로 투자해볼 가치주 종목을 계속 선별하고 있는데요. 디바이스 ENG 오늘 굉장히 좋았던 KC텍이 있습니다. 나이백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동구 바이오 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추가로 그린플러스와 T로보틱스, 동훈하나텍 그리고 정말 계속 흐름이 좋은 HMM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치주 측면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요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러스트벨트의 우편 투표 결과에 모든 승부가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사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막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느 쪽이 특별히 따지지 않고 충분히 항복할 수 있다, 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의 내용도 많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의 결과를 봤을 때요. 오하이오주를 승리해야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어떤 징크스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관심이 크게 쏠렸던 것 같고요. 어떤 선거인단 점유율 쪽에서 굉장히 막상막하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은 경합주들에서 조금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이유는요. 아무래도 미국 월가에서부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을 깨고 우위를 점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빼고 모두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하이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승이 약간 점쳐진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후 9시 30분을 기준으로요. 위스콘신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역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주에 다시 역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투표의 결과는 승부를 향방을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우편 투표까지 끝까지 한번 봐야 되는 상황으로 주식시장은 내일 더 한 번 더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먼저 우리 쪽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크게 승리를 하였는데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이런 쪽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올린 글이 불확실한 정보, 어느 쪽이 승리한다는 그런 불확실한 예측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등을 띄웠다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아직 승부가 결정나지 않은 지역, 알래스카, 애리조나, 조지아, 메인,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봐주시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히토류 대표주 종목으로는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경우에는 귀순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장중에 북한에 관한 이슈가 또 개별적으로 들어갔다 이러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또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테마 아래쪽에 보이시는 푸른기술, 프리엠스, KCT, 한국전자금융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테마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있게도 어제와 그제는 뉴딜 관련된 종목들로 바이든 후보의 예상을 점치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할 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 기순 관련해서 대북주, 데아티아이와 아난티가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주 역시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 트럼프 관련된 쪽에서는 5G 종목, 에이스테크와 서진 시스템이 통신 장비 부품 업체로서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면 5G 관련된 종목들의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포함된 인터넷 관련주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카카오, 서진 시스템, 네이버, KMW, 유비커스 홀딩스, 안랩, NHN 한국사이버결제, 더존 비즈원, 아프리카 TV, KG 이니시스 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셀트리온 제약과 한미약품 시즌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로 결정이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다 같이 한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쪽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헬릭스미스도 또 최근에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은 상장 폐지 후보인 관리 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흐름을 같이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장에 두려움이 좀 생겼다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바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만 명의 소액 주주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종목이 좋았는데 내일 한번 이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 소식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 8,0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가 늘어서 1,28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코에에 대한 매출이 좋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국내 실적은 다소 감소했지만요. 해외 사업 매출액이 크게 늘었네요. 46.7%나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나왔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30.7%나 증가한 518억 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렌탈 계정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감소하고 있지만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해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이콘 정수기처럼 혁신 제품을 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 속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뛰어넘은 교촌치킨의 청약 경쟁률이 일어났다. 코스피 사상 최고라고 하는데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의 일반 공모 청약이 마무리된 4일 최종 경쟁률은 약 1318.30 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 1525 대 1은 미치지 못했지만요. 빅히트와 SK바이오팜을 뛰어넘은 수치이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매출 1위로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3,800억, 영업이익 39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올해 전체 매출 역시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봐도 교촌치킨이 매장 수를 늘려가고 굉장히 넓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는 처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직행하는 교촌 F&B는
오는 12일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이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151%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소송전 와중에도 매출 37% 성장했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위장약 알비스정의 잠정 판매 중지 조치로 재고자산 폐기와 보툴리눔 톡신 제재, 나보타의 미국 소송 비용 등 여러 가지 비경상적인 비용에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지켜냈다.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부분은 고지혈증 약하고 고혈압 치료제, 소화불량 치료제 쪽에서 큰 매출 성장이 나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고함량 비타민, 비복합제, 임팩타민이 지난 분기에 이어서 100억 원대 매출을 유지하면서 그러한 비경상적인 비용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다. 이 부분이 뉴스로 나왔네요. 장 마감 공시입니다.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업체와 1,508억 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웰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81만여 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7일부로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그런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특별히 보고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요. BT1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의 하임 바이오 지분을 21.74%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에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심텍홀딩스가 시니어 파트너즈 성진사를 흡수 합병했다는 뉴스 나와 있고요.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한우리 열린교육과 강남 대성 기숙학원의 흡수 합병이 있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300억 원의 규모 유상증자 결정이 있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했다.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에서 내년 실적 대비 저평가주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뉴스인데요. 성장주가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 실적이 오를 저평가주에 꼭 주목할 때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빅 이벤트였던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모이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을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내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큰 높은 2021년 실적 개선주에 대한 그런 순위가 나왔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위로는 효성 첨단 소재고요. 2위는 만도, 3위는 OCI, 4위는 효성화학, 다섯 번째로는 신세계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0억 원 단기 순손실인데 내년에는 흑자전환 성공할 것이고 44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만도 역시 내년 순이익이 173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450억 대비 284%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KL 강원랜드, J콘텐트리, 현대제철, S51,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으니까요. 순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 다시 한번 가치주 측면에서 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공포가 다시 한번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3대1 비율로 무상감자를 추진하게 되면서 소액주주 지분 또한 같이 줄이는 균등 감자로 전체적인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정이 어렵거나 좀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충분히 분석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좋았고요. 그러니까 MLCC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기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 오늘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S, 삼성중공업 등 삼성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카카오를 담고 있고 네이버도 역시 보이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양쪽에서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삼성물산, 한올바이오파마, SKC 그리고 같이 담고 있는 DB하이텍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과 같은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담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매수가 들어왔고요. 동진세미캠도 역시 양쪽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스와 솔브레인과 같은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주식 흐름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레포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역사적 최대 수주 잔고로 주가는 더 오른다는 좋은 내용이 나왔고요.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5,570억 원으로 역사적 최대 수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수주 잔량이 100척에 달하고 있고
동성 화인텍의 본행제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LNG선 운임 상승과 함께 LNG선 투자 회수 기간이 5.7년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주들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NG선 수주 계약이 단기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동성 화인텍의 목표 주가는 14,000원과 투자이익은 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실적 영업이익 괜찮았고요. 개선되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 모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는요. 연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PBR 0.6배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의 시장 기대를 상회하면서 수사사업으로 재평가된 주가는 연인 호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는 조금 감소했지만 LPG 가격 강세 지속으로 최근 4분기부터 파생 상품 이익이 일부 개선될 예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분법 같은 경우에는 발전 사업의 적자 지속 속에서도 SK 어드밴스드와 SK D&D의 견조한 실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 내년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전력 사업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2021년도에도 고객사 전방산업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라는 포인트 입장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11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인데요.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OLED, LCD 검사 장비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지만 3분기에는 흐름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객 포트폴리오 확대로 앞으로는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글로벌 비메모리 업체향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3분기부터 신규 비메모리 부문의 업체향 매출이 시작됐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일본 전자부품 회사까지 매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2차전지 부분에서도 품질 테스트가 끝나고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 전방사업의 확대가 동사의 외형 성장세를 다 같이 키운다 이런 쪽에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1.52%로 마감한 인디에프가 한 번 더 오를 상승 여력이 있다는 쪽으로 준비해봤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투머치 팝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았고요.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어느 쪽의 종목이든 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2-3일만 더 참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팝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